아무튼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기꺼이 달려와 맛있는 거 먹자고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튼 트로트 송민경입니다. 승진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 뭘까요? 아마도 자랑일 겁니다. 자기 일처럼 좋아해줄 사람들과 평소에 얄미웠던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일단 자랑부터 하는데요. 나의 좋은 일을 자랑하는 거 은근히 쾌감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비슷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는데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도 하소연하고 나면 좀 덜 힘듭니다. 결국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좋은 사람을 위해서 먼저 곁을 내어주세요. 행복이 스며들 겁니다. 파마를 하거나 커트를 했을 때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으면 살짝 마음이 상하죠. 알아주든 아니든 내가 더 예뻐졌으니까 그걸로 충분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건 사람들이 알아봐줄 때 더 빛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의외로 남의 일에 관심이 없죠. 헤어스타일을 아주 특이하게 바꿔도 내 저녁 메뉴보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속으로 10만큼 예쁘다고 생각하면 15 정도로 과장해서 칭찬해주기도 하고요. 너무 파격적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부드럽게 돌려서 슬쩍 조언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돌직구를 날리는 친구들도 간혹 있지만요. 어쨌든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애정 쏟아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도 행복합니다. 아트에 무한 애정을 쏟아주시는 우리 찐님들이 계셔서 저 송디도 엄청 행복한데요. 오늘은 누가 먼저 오셨을까요? 출석 체크 먼저 해보고 낭만파 음악치료사 오동식 교수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2627님께서 아트 만나면 좋고 함께하면 더욱 좋고 헤어짐은 늘 가슴에 그리움이 남아있답니다. 요즘 아침 저녁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항상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오늘이 됩시다 해주셨어요. 네, 신청곡도 보내주셨고요. 연희님께서 아무튼 오늘 저녁 제주 밤 약간 싸늘해요. 아트송디님 교수님 사랑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민바라게님께서도요. 모두들 안녕하세요 쏭아 하고 인사해 주셨고요. 마리오델 모나코님께서도 쏭아 씩씩하게 3번씩이나 인사해 주셨습니다. 유희진님께서 오늘도 안녕하세요 송디님, 모든 도반님들 안녕하세요. 어젯밤은 꽃비 덕분에 마음이 힐링되고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다잡을 수 있어서 송디님 제작진 분님께 너무너무 두 손 모아 합장하며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저도 너무 고맙습니다. 차사법정 온양온천님께서 오늘도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출석합니다 해주셨고요. 허클베리피님께서도요. 오늘도 아무튼 트로트와 송디님을 본방사수 시작합니다. 송디님 오늘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동식 교수님의 좋은 이야기를 듣는 날이에요 해주셨어요. 민바라기님께서 어제 모기 때문에 밤잠을 설쳤더니 오늘 상태가 영 메롱이네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졌는데도 모기가 좀 극성인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물린 데는 약 꼭 바르시고요. 유희진님께서 모든 게 다 아무튼 트롯 덕분입니다. 얻어방정을 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주셨고요. 괜찮습니다. 마리오델 모나코님께서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일까요? 송디는 삭발해도 이쁠 듯? 갑자기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삭발해도 예쁠까요? 잘 모르겠네요. 해봐야 알 것 같기도 하고
이공구님께서 내가 자랑해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자랑할 게 있으면 그 친구에게 제일 먼저 해요.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친구가 있어서 참 좋아요. 58년 삶에 51년을 함께한 친구죠. 와, 친구도 저도 좋아하는 정동원 씨 노래 또 신청곡 주셨는데요. 와, 50년을 거의 진짜 반백년을 함께한 친구네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또 진짜 100명의 친구 안 부러울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28 청춘에서 108 청춘까지 모두 함께 즐기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좋은 음악이 있고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있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가 평일 저녁밤 9시에 찾아갑니다. 찐님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려주시고요.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음악에 대해서 감상 문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샵 2842 우물정 284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불교방송 앱은 무료니까요. 앱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기다릴게요. 3516 대구 써니님께서 쏭디님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매일 출첵할게요. 하트 해주셨는데 처음 오셨구나. 너무너무 두 손 들고 두 손 번쩍 들고 환영합니다. 0117님께서 파란 하늘이 참 아름다운 계절 가을입니다. 오늘이 어떤 사연이 올라오고 어떤 노래를 들려줄지 기다려집니다. 해주셨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5239님께서도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는 힐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을 마음껏 즐기세요.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5월에 제주도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역시 자연의 멋짐은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허클베리피님께서 쏭디님이 불교 영화 여주인공이 되시면 혹시 삭발투혼을 볼 수 있을까요? 쏭디는 삭발해도 예쁘시다에 저도 동감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한 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두 손에 땀이 있네요. 네, 오늘은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 태클을 걸지마 내 인생의 노태클 준비합니다. 우리 가요에 얽힌 뒷얘기도 들어보고요. 토닥토닥 쓰담쓰담 음악 치유도 같이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 많이 문자 주세요. 우리 오동식 교수님께서 탁월한 선곡으로 울적하고 심란한 마음 위로해드릴 겁니다.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인생 쉽지 않습니다. 태클을 거는 사람들, 태클을 거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야죠. 맞춤 노래 처방으로 10년 묵은 채증을 싹 날려드리는 내 인생의 노태클. 낭만파 음악치료사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그럼요. 제가 항상 잘 지내죠. 아니 드디어 이제 좀 쌀쌀해지면서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 수학의 계절이잖아요. 네. 근데 교수님께서 텃밭도 가꾸시잖아요. 요즘은 밤 어떻게 네. 좀 수학 좀 밤 있으세요? 주는 게요. 네. 이게 밤 주스면 계속 엎드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 죽고 나면 옆에 또 있고 그 옆에 또 있고 이러니까 네. 이게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 그래도 사 먹는 것보다 좀 뭔가 보람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꼭 보물찾기 같이 계속 밤이 막 보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밤 말고 다른 거는 아직 수확 안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수확할 게 없어요. 가을 거는 안 심었어요, 아무것도. 네. 밤 말고? 네. 아깝네요. 연꽃 사랑님께서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는 힐링입니다. 승승장구 대박 나세요. 오동식 교수님도 너무 반갑습니다. 애청자의 마음을 토닥토닥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린다고 부산에서 연꽃 사랑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가요 대백과 오늘은 어떤 노래와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까? 네, 오늘은 좀 오래된 노래죠. 네. 60년대에 나온 노래인데 네. 한명숙 씨의 노란 샤스의 사나이.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노래였어요. 네. 그런 스타일의 노래가 별로 없을 시절에. 네. 네. 그래서 이 한명숙 씨는 원래 이제 악극단 출신이신데 네. 그 미팔군에서 노래를 하시다가 네. 그 작곡가 손석우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네. 그래서 손석우 선생님이 마침 그때 음반 회사를 하나 차리시는 바람에 네. 그 첫 번째 음반 발매할 곡으로 이 한명숙 씨의 음반을 발매를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 노란 샤스의 사나이인데 네. 처음에 내놨을 때는 이 노래가 잘 안 됐대요. 왜냐하면 한명숙 씨 소리가 약간 허스키 보이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만 듣던 분들이 도대체 이거 뭐야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가면 갈수록 너무 폭발적으로 이제 주문이 들어오니까 네. 대박이 나버렸죠. 와.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 60년대에 베트남에서 전쟁이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파병이 됐잖아요. 네. 그 파병을 하니까 우리나라 또 군 이문을 가기 위해서 가수들이 갔죠. 그래서 거기 가서 노래를 부르셨는데 한명숙 씨가 인기가 대단했대요 거기서. 왜냐하면 여기 미팔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미팔군 분들은 미군들이 이미 벌써 한명숙 씨를 다 알고 있었고 또 그 노래도 이미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유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것을 아마 이제 최초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류라고 봐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노래가 태국에서도 이 노래가 불렸고 네. 그다음에 뭐 다른 나라에서 뭐 리메이크가 되고 막 그랬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 노래 자체가 한류의 시초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더 먼저 하신 것들도 사실 있긴 있는데 네. 그 전에는 그 우리 작곡이 아니라 외국 곡을 번안해서 한 김시스터스 노래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 전에도. 그런데 이것이 아마도 창작곡으로는 처음 해외에서 발매되고 막 이렇게 인기를 얻은 곡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한명숙 씨는 하여튼 이 노래를 그렇게 발표를 하시고 지금까지 이 노래는 젊은 사람 이 노래 아시죠? 네. 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60년대에 나온 노래인데 알 정도잖아요. 네. 7, 80년대에 나온 노래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많이 리메이크가 됐죠, 이 노래가.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좀 쌀쌀해지니까 네. 봄 기운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네. 그래서 일부러 이 노래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듣고 자란 노래인데 앞부분이 아마 전체적으로 컨트리 느낌이 들어서 네. 좀 더 그런 외국에서 더 인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컨트리 음악 중에서도 이제 주로 바이올린을 많이 쓰는 컨트리 음악이라서 네.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아마 처음 그 미국 컨트리 음악이 많이 들어올 때라서 아마도 이제 이런 곡이 발표가 된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건 아마 이것이 아마 컨트리 음악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음악으로 위로와 응원을 보내드리는 내 인생의 노테클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또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시지 말고 우물정 2842 샵 284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오동식 교수님께서 선곡한 멋진 노래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요. 580 하나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지난 추석에 엄마와 둘이서 홍콩으로 4박 5일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힘들어하셔서 여행을 계획했는데요. 역시 가족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되나 봅니다. 5일 동안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싸웠어요. 엄마가 당뇨가 있으시고 무릎이 안 좋으셔서 하루에 딱 한 곳만 구경하면서 느긋하게 다녔는데도 힘이 드셨나 봅니다. 계속 불평하고 짜증내고 저도 결국 같이 짜증내다가 싸우고 돌아오고 나니까 싸운 기억밖에 안 납니다. 아니 효도하려고 했다가 엄마랑 싸움만 하고 돌아온 딸, 교수님 위로 좀 해주세요. 아유. 엄마하고 딸하고 많이 싸우죠. 그럼요. 네. 네. 그거는 뭐 비단 우리 580 하나님뿐이 아니고 맞습니다.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네. 더군다나 두 분만 같이 여행을 가면 둘밖에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 모든 걸 다 거기다가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네. 네. 뭐 근데 사실은 이것도 추억이잖아요. 네, 그렇죠. 갔다 와서 엄마랑 옛날에 그렇게 갔다 와서 아마도 이제 나중에 훗날 네.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엄마랑 그때 거기 홍콩 가서 그렇게 싸우고 왔는데 지금은 그때 싸웠던 그 엄마가 그립고 이제 뭐 이런 게 되실 거라는 자꾸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좋은 추억거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그치만 같은 딸 입장으로서 저도 이런 적이 있거든요. 아니 정말 우리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여행 준비하고 할 땐 설레거든요. 네. 또 엄마가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마음에. 근데 진짜 신기하게 힘들다고 그렇게 짜증을 부리세요. 그러면 저 너무 서운하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 서로 간의 마음을 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아마도 이제 따님 입장에서는 엄마가 왜 나한테 또 엄마 입장에서는 딸이니까 나한테 더 잘 알아야지 뭐 이제 이런 걸로 서로 더 그러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뭐 엄마하고 딸인데 뭐 무슨 상관이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신기한 게 왜 그렇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좀 여행을 가면 왜 그렇게 싸울까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모르는 사람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네. 조금 멀게 해놓고서 시작을 하니까 괜찮은데 네, 좀 조심조심하고. 믿고 그렇죠. 근데 이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트집이 되고 싸움이 되죠. 네, 네. 이걸 좀 알아두고 나중에는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근데 싸우면 어때요? 뭐. 네. 예. 교수님께서는 아드님이랑 여행 갔다 와본 적 있으세요? 아들이 둘인데 저희 네. 아들들이랑만 여행을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가면 꼭 집사람 같이 갔죠. 네. 그렇게 같이 간 적은 있지만 네. 아들들하고 저만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 여행 가셨을 때 막 네. 싸우셨어요, 교수님도? 아니요, 저희는 싸울 일이 별로 없었어요. 뭐 특별히 싸울 일이 뭐 있나요? 그럼 비결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안 싸우는 비결. 안 싸우는 비결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뭐 저는 별로 가서 얘기를 잘 안 해서 싸울 일 자체가 없죠. 네. 하긴 그러려니 하고 네. 근데 편하게.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저랑 여행을 가면 네. 속상한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여행을 가서 돌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호텔에 있는 게 제일 편한 스타일. 그러니까 여행 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여행을 가잖아요. 네. 근데 겨울에 가끔 이제 둘이 여행을 가요. 네. 그러면 더운 나라를 주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가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집사람은 이제 호텔 조식을 먹고 네. 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귀찮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자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자기 혼자 가서 호텔 조식 먹고 막 돌아다니고 뭐 운동도 하고 뭐 이러고 와요. 네. 그래갖고 12시쯤 제가 일어나서 같이 점심을 먹어요. 네.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저녁 먹고 호텔로 돌아와요. 네. 전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해가 되는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별로 싸울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럼 골프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죠. 네. 네. 그럼 같이 막 치고 싶고. 저랑 같이 치자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축구를 아직까지 해서. 네. 네. 7769님께서 교수님 속상해서 어디 말할 데가 없어서 문자 넣었습니다. 우리 친정 식구는 7남매인데 어쩌다 오빠와 오해가 있어서 말을 하지 않아서 그제 어머니 제사인데도 가지 못했어요. 저는 너무 어이없고 억울해서 4년째 안 가고 있는데 서운한 건 당사자는 두더라도 형제들도 화합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에 화납니다. 가족들이 못되지 않았나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어떡하나요. 글쎄 형제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피를 나눈 형제들은 서로 서운한 게 있고 했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오래 안 가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다음 제사 때나 다음 때는 그냥 가세요. 네. 그냥 아무 적이 없이 잘 지냈어 그러고 웃으면서 그냥 들어가시면 행동으로. 네, 그렇게 하면은 또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뭐 네. 가족인데요. 뭐. 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어서 말을 하지 않아서 말을 좀 누가 용기 있게 먼저 꺼내주면 좋은데. 근데 때로는 네. 오해가 있는 걸 얘기 안 하고 넘어가서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구나. 유희진님께서도 그렇게 여행 다녀오면서 싸우는 게 나중에 지나고 나면 홍콩의 추억이 되실 듯. 그렇죠. 그때 네. 거기서 엄마랑 나랑 티격태격 말싸움 했잖아 이러면서 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우리 5801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어요? 예, 그래서 한 곡은 제가 만든 곡 중에 네. 제가 이 곡이 생각이 나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네. 누구나 이런 경우를 다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 같아서 네. 서울 패밀리가 부른 누구나 한 번은 이라는 곡과 네. 그다음에 그래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한 번쯤 또 돌아보시라고 네. 남진 씨의 어머니 두 곡 골랐습니다. 네, 서울 패밀리의 누구나 한 번은, 남진의 어머니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허클베리피님께서 세상 착한 쏭디님도 집에 가면 어머님이랑 싸울 때가 있으실까요? 저희 누나는 맨날 어머니랑 싸우지만 조카들한테는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고 닥달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엄마랑 싸워도 아이들은 안 그랬으면 하는 게 사람 마음인가 봅니다. 해주셨어요. 근데요. 네. 내가 부모한테 했던 거 있잖아요. 네. 내가 느껴보니까 내가 부모한테 했던 거를 내 자식들한테 그대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각오들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엄마나 아빠한테 했던 그 행동들 또 그런 것들이 정말 자식은 못 말리는 거예요. 똑같이 해요. 자식들이요. 어머. 네. 갑자기 무서워지는데요.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네. 네, 세상 착한 쏭디도 그럼요. 어머니랑 많이 다투죠. 근데 나이 들수록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신경질 내실 거 아니까 피하게 되죠. 한숨 한 번 쉬고 엄마 그게 아니라 하고 더 대화를 많이 하는, 좀 현명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노테크,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주저 말고 우물정 2842 샵 284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두 번째는요, 2239님의 사연입니다. 입 짧은 남편 때문에 너무 속상합니다. 성격도 까칠해서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잠도 못 자고 가뜩이나 먹는 게 적은 사람이 더 안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살이 훅 내릴 때가 있는데요. 요즘이 그렇습니다. 아니, 남들은 다 살이 찐다는 이 가을에 왜 자기만 혼자 살이 빠지는지. 지난 명절에 네 남편 어디 아픈 거 아니냐?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둥글둥글해지면 좋을 텐데 여전히 사춘기도 아니고 까칠 예민 대마왕입니다. 아들 까칠한 건 봐줘도 이상하게 남편이 까칠한 건 너무 보기가 싫네요. 교수님, 노래 들려주세요. 들으면서 참아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내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식한테는 무척 관대하고 네. 남편한테는 그만큼 관대해지지 않나 봐요. 네.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무래도 이제 동급이나 혹은 뭐 더 위를 보니까 네. 당신이 이렇게 해줘야지라는 그 기대감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자식은 자식이니까라는 이해 네. 때문에 이해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직 어리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네. 우리 집사람도 자식들한테는 자식들이 막 짜증내고 그러면 다 받아주면서 네. 그 짜증을 저한테 냅니다. 네. 네. 그건 다 마찬가지죠.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당신은 애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남편분이 지금 이제 아마도 남편분 입장에서는 뭔가 까칠해지고 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일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네. 밖에서. 네네. 그러니까 밖에서 남자들은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네. 그걸 어디다 토로할 데가 없을 때가 많아요.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사실 와이프밖에 없는데 네. 그 와이프한테 가서 있는 얘기를 위주할 고주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왜요? 다 하면 다 좋잖아요. 하면 좋지만 그것 네. 때문에 여자가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못하는 경우가 많죠. 남자들은 아무래도 속이 여자보다는 조금 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 입장에서 그걸 못하고 하는 걸 속에서 사귀다 보면 그것이 이제 이렇게 내면적으로 올 때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많이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까칠하게 행동할 때 아들, 딸은 참아줄 수 있어도 배우자는 참아주기 힘들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어떠세요? 근데 와이프님께서 저희 까칠하시면- 집사람이 네. 그렇다니까요. 아. 애들은 잘 참아주고요. 네. 제가 하는 건 잘 못 참아요. 교수님은요? 저는 근데 잘 참아요. 왜냐하면 저는 와이프에 대해서 저는 무한 노력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네. 네.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해도 또 배우자의 모든 면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살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보이는 것도 당연한데 그럼요. 이거를 서로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노력하면서 살아야겠죠. 까칠해지는 거 하지만 까칠해지는 거 대신에 조금 설명을 해주면 좋을 텐데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네. 거라는 거죠. 그것도 네, 네. 이해해 주시면서 네. 우리 2239님께서 조금 노래 들으시면서 안정을 좀 취하시면서 우리 남편이 어떤 힘든 일이 있겠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 그러면 2239님께서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분께도 두 곡을 골랐는데요. 네. 네. 김종찬 씨라고 알죠? 네. 예, 김종환이 아닙니다. 김종찬 씨가 부른 산다는 것은. 네. 네. 이 노래를 먼저 들으시고 네. 그리고 또 한 곡을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아 윤님께서 싸울 엄마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도 싸움도 그립네요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취생몽사님께서 저희 아버지도 항상 드시고 싶은 게 많으셔서 엄마랑 가끔씩 다투시는데 연세가 드셔서 드시고 싶은 게 많은가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해주셨고요. 유희진님께서 요즘 방송에서 핫하신 김창욱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예민하거나 까칠하다면 나무라거나 하면 더 삐뚤어지니까 웃으면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처럼 대하라고. 네. 못할 땐 못한다고 뭐라 하지 말고 와 이렇게나 잘했냐며 오버도 좀 하고 밥 때 되면 밥 챙겨주고 얼리고 달래다 보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내의 고마움에 깨달음을 느끼고 보은한대요. 맞아요? 네, 교수님? 맞습니다. 네. 불교 허클베리피님께서 송디님 오동식 교수님 저희 누나도 매형한테는 맨날 까칠하게 대한다고 어머님께 잔소리 듣고 그랬답니다. 우리나라 모든 남편분들 힘내세요. 아내분들도 남편들을 너그럽게 봐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좋은 말씀 감사하네요. 불교 러브님께서는요. 교수님의 오늘의 음악 선곡도 값비싼 다이아몬드처럼 정말 소중하였습니다 하고 아이고 인사를 감사합니다. 네. 보내주셨어요. 교수님 오늘도 보석처럼 값진 음악과 말씀 너무 감사한데요. 네. 끝곡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끝곡은 네. 남편분 아내분 두 분 다
옆에 계신 지금은 속을 새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분이 바로 두 분께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 골랐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찐님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밤 9시에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교수님 오늘 감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윗송 스윗나잇.